자, 이게 이제 실제 기체와 관련된 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보죠. 자, 봅시다. 문제에선 뭐 특별히 어떤 온도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온도가 뭐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어떤 온도 200켈빈을 줬습니다. 이때 이제 기체상수가 뭐냐면 0.08이잖아요. 그럼 그냥 그야말로 0.082 곱하기 200켈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이 16.41로 그냥 뭐 문제에서 편의장 주고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0.08에다가 200켈빈을 곱해서 대략 이 정도 값이 나온다. 자, 이때 이 문제를 풀려면 또 하나 이제 반대르발스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르발스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만큼 관련된 그 상수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메테인, 수소기체, 질소기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A하고 B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세 기체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했던 압력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율, 알겠죠? 변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시다시피 1이라고 한 건 뭐겠어요? 요건 이상기체고요. 그래서 이 세 기체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예석하게도 실험을 하면서 잠깐 이 기록하는 걸 빼먹어가지고 이 세 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가 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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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이거지.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보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 우선 첫 번째, 요거 난데없는 무한 등비급수라니. 자, 우선 컴프레션 팩터를 표현해 보도록 해요. 자, 컴프레션 팩터는 자, 개념이 압력 부피에다가 RT를 나눈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으란 얘기냐면 컴프레션 팩터의 이 압력 있죠, 압력.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압력을 RT over VM 빼기 B 빼기 VM 제곱분의 A. 압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아까 표현했었죠? 그 표현한 방법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1 빼기 VM분의 B 분의 1 빼기 RT VM분의 A. 맞나요?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수학적인 관계식을 하나를 알고 있냐면, 여러분 봅시다. 혹시 이거 아나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n승 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되죠? 1 빼기 x 분의 1 빼기 x의 n 플러스 1인가? 맞아요? 단 뭐가 아닐 때? x가 1이 아닐 때. 이거 보시죠. 자, 근데 이때 만약에 여기서 n이 무한대가 된다. and 요 x가 뭐 적어도 크기가 0에서 1 사이다. 그래서 x가 0에서 1 사이인데 요 n이 보시다시피 무한대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x x제곱 해서 무한히 전개를 하면 이게 바로 1 빼기 x분의 1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표현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자리 대신에 이걸 넣어보자고. 1 빼기 x분의 1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3승 계속 전개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x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얘를 여기에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바로 무한등비급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동시에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런 표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x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 b를 vm으로 나누면 대략 값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었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왜? b값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이라고 했죠. 이 b값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0.01 리터/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VM이라고 하는 건 대략 값이 어느 정도예요?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인데 우리는 22.4 리터/몰 이런 값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기체가 그냥 보통의 상황에 있으면 기체의 1몰의 부피는 수십 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체 자체 크기는 0.01 정도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값이 대략 수만 분의 1, 수천 분의 1 사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x가 보시다시피 0에서 1 사이에 크기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진짜 이 자리에다가 vm분의 b를 넣으면 이렇게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하는 꼴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수학적으로 아시겠어요? 수학 시간에 다 배운 거죠. 저렇게 쟤를 접근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방금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깨끗해요? 대단한데? 해킹한 거죠. 어? 왠지 자기를 보면 저기 북한의 해킹 공작단 이런 거 생각. 이름도 리무진 대좌, 해킹 부대 중간 책임자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하는 거였나? 북한에 해커 많은 거 알죠? 그래요? 아, 몰라요? 북한 해커 엄청 많아요. 뭐 해요, 그 사람? 뭐 은행 해킹, 정보 해킹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뭐 어느 나라 해킹하고 싶다 그러면 북한에 의뢰하면 해줘요. 네. 북한은 해킹하면 왜냐하면 북한은 돈이 많은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해야 되겠죠.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수학하고 컴퓨터공학 프로그래밍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 전 세계적인 해커가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의뢰를 받아서 돈 받고 해줘요. 몰랐구나. 북한에 그 세계적인 해커가 많습니다. 유명한 해커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름까지 알 수는 없죠, 내가. 네. 내가 뭐 리무진? 그래, 그래,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그렇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운다 이제 지운다. 여기 지우도 되겠죠? 지우도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무한 등비급수로 전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1 더하기 vm분의 b vm b의 제곱 vm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급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마이너스 rt의 vm의 a 이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부피의 1승 부피의 1승이 같은 항이죠. 그럼 같은 항 길이는 묶을 수 있겠네. 그럼 얘를 묶어 표현하면 바로 1 더하기 b 빼기 rt분의 a 보이시죠? 그리고 v m분의 1 더하기 vm 제곱 b 제곱
VM 3승의 B 3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네? 뭐라고요? 네, BDR.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BDR 전개를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BDR 전개? 에서 컴프레션 팩터를 어떻게 전개했었냐면 1 플러스 B 제곱분의 B분의 B VM 제곱분의 C VM 3승분의 D 이렇게 전개했던 거 기억나죠? 이 BDR 전개를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으로 전개를 하면 보시다시피 요만큼이 B고 B제곱은 C고 B3승이 D고 이런 결과를 또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DR 전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으로 BDR 전개를 하면 여기에 있는 B, C, D가 얘네들에 대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그래서 BDR 계수 B가 B분의 RT분의 A C는 B제곱 D는 B3승으로 이렇게 계속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앞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BDR 전개에서의 BCD 요 BDR 계수들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온도에 의한 함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온도가 변하면 기체들에 대해서 BDR 계수 셋이 변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BDR 전개하는 그 부분의 그 프린트 필기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자, 이 BDR 계수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네, 여기 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BDR 계수들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CD는 큰 영향이 없지만 여기는 B부터 이렇게 이제 이 온도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BDR 계수가 온도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반데르발스 방정식으로 저렇게 또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틀면 덥고 끄면 춥고 환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계속 환기를 해야 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를 해볼 수가 있냐? 자, 뭐 요 부분 이제 지워 되겠죠? 이 부분 지워 되겠어요? 그래 그럼 자, 뭐 어디를 해볼 것이냐? 이게 내용을 지울 수는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BDR 전개는 지워 되겠죠? 요거 했던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컴프레션 팩터가 이렇게 나올 때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컴프레션 팩터를 부피의 역수로 미분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1은 사라지고 상수니까 B 빼기 RT분의 A 그리고 얘는 미분해버리면 1이 되겠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얘는 더하기 2의 B 제곱의 VM의 3승 3B 3승의 VM의 뭐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미분하면 작아지지. 진짜 바보. 1승 2승 이렇게. 네, 뭐 또 뭐 내가 잘못했어요? 뭐 맞지 않나요? 네, 뭐 또 잘못했어요? 맞죠? 맞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근데 뭐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알겠죠?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줄게요. 바로
요 수식에 대해서 압력을 0으로 혹은 부피를 무한대로 보내는 뭐를 해볼 수가 있다?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무한대가 되니까 0, 0, 0, 0 되겠죠. 그럼 뭐만 남겠어요? B 빼기 RT분의 A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컴프레션 팩터의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놈의 x가 뭐란 얘기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B분의 RT분의 A라며 그게 0보다 커지는 조건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반대로 이 둘은 뭐고요? 이 접선의 길이가 0보다 작아지는 조건인 거고. 무슨 말 나겠죠?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풀어보라는 게 바로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선 여기까지 쓰시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쪽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B 빼기 RT분의 A가 음수인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두 번째 B분의 A의 의미가 뭐냐? 의미를 설명해보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뭐였어요? 바로 분자가 이합체를 이룰 정도로 압축되었을 때 무엇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저 B분의 A의 의미라고 했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요 문제 데이터에 A하고 B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B분의 A를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B분의 A를 계산하면 이 값이 뭐로 나오냐면 ATM 리터 퍼 몰로 이렇게 에너지가 단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누구 단위랑 똑같냐면 누구랑 똑같아요? 이 단위가 지금. 자, 여기다가 이걸 나누면서 이게 되거든요. 리터 약분되고 몰 약분되면서 이게 남는다고요. 이게 지금 누구랑 단위가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단위하고 이 단위가 같기 때문에 저 둘 사이에 뭔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B분의 A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계산기가 있겠죠? 그럼 계산기를 가지고 B분의 A의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값이 한 52.66, 얘가 9.184, 얘가 35.52. 나누고 이게 답이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이제 드디어 3번 기체 XYZ는 각각 누구인가 그걸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걔를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이제? 요 다 썼어요? 지운다잉?
자, 이 예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편의상 자, 3번 x, y, g를 특정하시오. 그럼 우선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b분의 rt분의 a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b, rt 이렇게 묶어내면 rt 빼기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나? 맞아요?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필요충분 조건으로다가 이 RT하고 B분의 A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RT 값하고 B분의 A를 비교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RT하고 B분의 A를 비교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RT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6.4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16.4보다 뭐 한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16.4보다 B분의 A가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6.4보다 B분의 A가 작은 게 누구예요? 요거 아니고 요거. 얘가 누구다? 아, X구나 라는 걸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것 중에 좀 작은 음수, 큰 음수가 되는 애가 있죠. 그럼 큰 음수가 되는 건 누가 더 크면 되겠어요? B분의 A가 더 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분의 A 값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메테인이잖아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음수가 될 테니까 아, 이게 Z인가 보다. 이게 Y인가 보다. 라고 특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B분의 RT분의 A가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응용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막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잘 보세요. 이게 어쨌거나 위치 에너지죠.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무슨 에너지라고 보면 될까요? 이건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석인데 얘는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알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nRT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2분의 3은 거의 한 1로 대충 두고 근사적으로 하겠죠? 몰수는 1몰이라고 두고 그럼 이 RT라고 하는 게 결국 운동 에너지를 보여주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즉 이만큼은 운동 에너지고 이만큼은 위치 에너지인 거죠. 물론 인력만 고려된 거긴 하지만 그 둘을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수일지 음수일지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기체인데 그 실제 기체 사이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 그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런 경향성을 갖게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보다 위치 에너지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러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런 경향성을 갖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추가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재밌죠? 문제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원래 소스가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주관식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문제 파트였냐면 바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미트디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아세요? 미트디트 아는 사람? 미트가 뭐냐면요.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트가 메디컬, 디트가
덴털. 그래서 의대하고 치대에 들어갈 때 입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다시피 그때 입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문제 참 괜찮다 해서 그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는 걸 내가 주관식으로 바꾸고 약간 문제 수정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의대 치대 가는 거지만 문제는 대한학회에서 낸 거거든요. 대한학회에서 이제 뭐냐면 그 교육개발원에서 의뢰를 해서 대한학회 이제 교수 출제진들이 낸 거라서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낸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굉장히 문제 좋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요거 이런 문제가 있다.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슬리퍼. 좀 슬리퍼만 신고 다니네. 아이고. 여기 의대 갈 사람 있어요? 의대 가면 다시 뱉어내는 것도 뭐예요? 1억 돈도 내야 돼요 이제? 장학금 받은 거 돌려. 근데 여러분 그 미트디트 가면은 장학금 받아요? 아니 그래 장학금이 아니라 저기 한가에 가면 다 장학금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았다면 뱉어내야 된다고요? 지원 같은 거 하면 다 그간 학교에 있을 때 그 지원 받았던 거. 그렇지. 그게 그 여러분 그 한가영 들어가면 이렇게 등록금 내요? 학비 내요? KSA가 완전 공립인가? 많지 않을까? 약간 내요? 급식비 그러니까 실비 정도 내는 거구나. 실비 내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교육비 이런 걸 내는 건 아니죠. 그걸 다 뱉어내라고. 그게 원래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그걸 다 뱉어내라고. 이야 세게 나오네. 세게 나오네. 왜냐면 추천서도 하나도 안 써주고요. 세게 나오네. 왜냐하면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부산 갖고 2기인데 그래서 전교 1등 한 친구는 그 전기공학부 서울대 전기공학부 갔고 2등한 애가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그래서 내 동기 중에는 한 명 서울대 의대 갔어요. 한 명 갔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걔는 내신 불이익 받고 갔어요. 그래도 가죠 뭐. 예. 그러니까 그것마저 이게 나의 돈으로 자본주의 무섭네. 그러니까 내신 특혜 이런 걸 불이익이 아니라 아예 돈으로 떼고 역시 자본주의 사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가영에서 의대 가기에는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구나. 졸업 유예된다고요? 그건 뭐예요? 졸업도 안 시켜준다고요? 그건 법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소송감인데? 졸업도 안 시켜준다 이건.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뱉어내라. 뭐 그건 계약이니까 사적인 계약이니까 민사소송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그 학생에게 졸업장을 안 준다는 거 이거 국민의 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소송감이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의대가 각 대학에만 있잖아요. 각 대학에만 있는데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의대를 대학원 과정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대학원 과정으로. 그래서 의대를 항상 가려면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으로 의대를 가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에요. 의대는 의사 선생님은 단순 기술자예요? 아니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내가 의사 선생님인데 학부 때 국문학을 전공했다. 그게 환자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의사 선생님인데 학부 때 법을 전공했다.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의사인데 내가 학부 때 예를 들면은 학부 때 만약에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환자는 언제 치유되는 줄 아세요?
환자는요, 진짜로 약을 처방받고 수술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지만 정말 많은 치유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좋은 조언을 들을 때도 의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치유 효과가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다쳐왔다 쳐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처치를 해주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야. 아유 많이 아프시죠? 아유 걱정될 텐데 이거 그 산재 신청하시고 기업을 통해서 소송 거시고 하시면은 그 후유증 없이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의사가 얘기해 주면서 치료를 해주면 환자 입장에서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은 모든 의학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학부 과정에 의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는 의사를 학부로 뽑지 않아요. 제대로 된 나라는. 다 어렸을 때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각 전공을 살려서 성인이 된 다음 그 다음 의사가 되라 이런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한 거예요.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0몇 년간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국민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근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의사들이 존나 싫어해요. 왜 의사들이 존나 싫어할까요? 의사들 조직은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억수로 폐쇄적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애들이 온 게 아니고요. 갑자기 법을 전공하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예술을 전공하고 화학을 전공한 애들이 의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처럼 화학이나 생물학을 생각해봐. 이지연 선생님 정도 되면 웬만한 의사보다 생물을 더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정도 되면 웬만한 의사애들보다 물리학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 의사애들이 조직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빨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미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오고 그럼 의사의 폐쇄적인 이걸 예를 들면 선배랍시고 야 너네 알아? 이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더 잘 알아. 막 무슨 말이야. 제가 대학원 있을 때 그거 제 전공이었거든요. 무슨 막 얘기하는 거 뭐. 그러면 그 기존 의사들이 졸라 빡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폐쇄적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존 의사의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즉 정치하는 의사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끌어서 좋은 자리에 꽂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쪽에 사람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 미트디티를 없애버린 거예요.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행은 되는데 이 미트디트로 학생을 뽑는 학교가 전국에 2개, 3개밖에 없나 그럴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너무 좋아서.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자 됐죠? 자 이렇게 기체는 끝. 박수!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10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0장 프린트 줬죠? 네, 자, 10장 프린트 꺼내봅시다. 10장 넘어갑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그 뭐 있나 한번 쓱 둘러보세요.